2023년 이제 무식하면 서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남이 나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준다. 아버지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정해준다. 대통령이 나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내다 팔 수 있는지 정해준다.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법이 개정되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국민이 일일이 신경을 쓰느냐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만큼은 한번 들여다봅시다. 개인정보, 바로 여러분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숨길 게 없는 사람이어서 내 개인정보 그냥 파헤치라고 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주도한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거기 위원장이 고학수라고 합니다. 2023년 3월 7일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2월 27일에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 이송이 되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4일에 공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15일에 시행이 되는 이런 그래서 법률로 되는 국회에서 정부의 법률안으로서 도착을 했고 이 과정을 거쳐서 법률로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1월 9일에 그러니 이때가 문재인 보궐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데이터 3법 개정을 해서 새롭게 출범한 통합감독기구라고 합니다. 이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을 이렇게 멋대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게 기존의 정부조직법, 기존의 헌법을 형해화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대통령은 헌법 내란죄를 범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이 인사말을 남겨놨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디지털 뉴딜 시대를 견인하겠다. 뉴딜 하니까 여기 문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학수 위원장이 이번에 이 개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된 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개정법은 2021년 9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언제입니까? 2021년 9월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발의한 20개 의원안을 통합한, 물론 여기 또 민주당도 많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 말을 고학수 위원장이 이 말을 한 것은 2023년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22년 1월 9일에. 이번에 이 개정법은 언제 정부안 제출했습니까? 2021년 9월에. 결국 지금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신나게 이제부터 뛰겠습니다 하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은 문재인 정부의 개정안인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이 공포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열심히 하고 있는 저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경제
하는 것들, 이게 문재인 사업이라는 거, 이 정도면 분명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의 개정안을 윤석열 국민의힘이 통과시킨 겁니다. 물론 애써서 통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네 거니까.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 거니까. 어떤 절차였느냐? 그때 내놓은 걸 가지고 쭉 이것저것 주워 담아가지고 2023년 2월 17일에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을 합니다. 의안을. 이 대안은 위원장이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이거 문재인 정부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3년 2월 17일에 제출한 겁니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으로. 그런데 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백혜련입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하면은 우리 지난 5년 전, 3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슨 이야기를 나와서 했던가. 게다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김종민입니다. 민주당 소속. 자, 이들이 이번 이 대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 윤석열 겁니까? 본회의 심의정보 거기를 보면 본회의 회의록에 2023년 2월 27일 이때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백혜련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대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하고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190명, 그 중에 찬성 184, 184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190명 중에 184명이 찬성한. 그게 2월 27일이고 3월 3일에 정부로 이송을 합니다. 3월 7일 국무회의 통과합니다. 3월 14일 윤석열이 공포합니다. 원래 정해진 대로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아마 이렇게 뚝 띄워놓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3월 7일에 통과됐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3월 7일에. 그리고는 9월 15일까지 가면 다른 일 바쁘고 이거 이야기 안 나오고 하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9월 15일부터는 이 법이 시행됩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는 아무 거기에 대해서 방비책도 없이 갑자기 가다가 틱 걸리는 겁니다. 걸리면 이렇게 바꿔놓은 법대로 효력을 발생하니까 그때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9월 15일로 뚝 띄워놓은 법일 경우에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 혹시 논란의 소지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많은가? 잊어버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우리 국민은 21세기 바로 지금 법도 알아야 합니다. 리걸마인드도 익혀야 합니다. 문해력도 갖춰야 합니다. 예전에는 물건 살 때 돈 주고 계산할 줄 알면 됐다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이게 생존의 필수 수단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거 어디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느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 준다는 책들, 그거 그냥 책 파는 겁니다. 본인이 그거 알면 그런 책 쓰지 않을 테니까. 사실 이걸 배울 수 있는 데는 리걸마인드 연구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냥 방송,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공연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도구인 겁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들으면 거기에 논리가 있습니다. 글 속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읽어내는 방법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리걸마인드가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특히 이런 법률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굉장히 상관이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러고 보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저 민주당이 사사건건 우리 발목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법률안 수정도 적당히 한 두세 개 하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오케이 했다는 겁니다. 법사위의 체계 자구 검토 보고서 그것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케이 했으니까. 자, 이거 이래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 거기에 이 검토 보고서에서 이게 문제다 했던 것들 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제 조정위원회가 이것을 관할하게 돼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그 조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많이 경험을 해서 알 겁니다. 어떻든 이번에 이 개정법에서는 받아들인다. 수락으로 간주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이래도 되는가? 마치 걸석재판을 해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당사자, 내가 침해당했다고 하는 혹은 내가 침해했다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당사자 의사가 고려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심지어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가 그거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의견 제시했는데 싹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하는가? 아무 조정안, 이게 우리가 만든 조정안이야 하고 보냈을 때 그쪽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이게 받았는지 말았는지 찬성하는지 아닌지 아무 소식이 없으면 오케이 했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요번에 개정되기 전에 직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정이 성립 안 된 것으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법률은 조정에 만약에 A와 B가 들어와서 조정을 한다 그랬을 때 조정한 그 조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알리지 않게 되면 조정이 성립 안 된 것으로 합니다.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행정 편의 법 개정인 겁니다. 자기들 편한 대로.
거기에 문제는 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정위원회에서 자기네가 작성한 조정안, 이게 재판상 화해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해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안 했을 때 이게 수락으로 간주된 그 조정 내용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기판력이 인정이 돼갖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법률이 나온 다음에, 이 법률이 9월 15일에 시행된 다음에 자기가 이런 경우에 딱 걸려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기에 바로 이와 같은 구제 절차가 없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인용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물론 정치 바람이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결국 당사자가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는데 그게 재판도 아니면서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런 결과로 된다. 이게 뭐냐?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참 간 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경우 위헌입니다. 그런데 위헌을 다투지 않으면 위헌이 아니라는 게 오늘날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다. 이게 내가 그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했는데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필요하면, 필요하지 않은 때가 더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점검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됐는데도 시정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굉장히 그 어이없는 그런 법률을 만든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건 그냥 둡시다. 그래, 그러면 실태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개인정보 침해가 가능하면 가능한 경우를 싹 그 일괄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해놨습니다. 누구만 하느냐? 공공기관하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 등에, 중소기업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1000명 이상 정보를 처리하는. 자, 사전에 실태 점검을 하는데 이걸 왜 중소기업 1000명 이상 중소기업이라고 그 기준으로 삼았나?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닌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를 하든 말든 사전에 점검 안 한다는 건가? 근거가 터무니가 없다. 이 점검 대상을 왜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했는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중소기업만 하면 대기업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0명 이상 정보 처리면 1000명 이하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000명 이하일 때 개인정보 침해되면 그거는 손 떼겠다는 겁니까? 근데 왜 중소기업만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법을 무슨 정신으로 만들고 무슨 목적으로 이 짓을 하는가? 이제 여러분 슬슬 신경 쓰이고 불안해집니까? 자, 법 개정의 주요 내용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소개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시대의 신기술,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 혁신적 변화의 계기를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 이 문장 이해합니까? 자, 그냥 보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뭐를 만든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만드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이거 국민 필요 없고 이번에 이런 기반을 조성해서 데이터 시대의 신기술,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다. 이거 기업을 위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하는데 국민이 기뻐하라 그러는데 왜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그 예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이동형, 고정이 아니고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이런 것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술을 마련했다. 배달 로봇이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국민이 기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달 로봇이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그게 국민이 뭘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민이 배달 로봇에게 교통사고 당할까 봐. 지금 말이 주어와 서술어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구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삐 소리를 내든지 불빛이 깜빡깜빡 하든지 하는 식으로 보는 사람이 지금 촬영 중인 걸 알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러면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합니까? 지금 보면은 화장실에 무슨 몰래카메라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비용을 많이 들이고 하면서 감시를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령 화장실에서 불빛이 깜빡깜빡하고 삐 소리를 내고 그러고 촬영을 하면 안전하게 촬영을 하는 겁니까? 물론 이거는 이동형은 아닙니다. 그럼 밖에서 가령 살인사건이 나는데 자 이제 칼로 좀 찌르겠습니다 하고 찌르면 그러면 국민은 편안하게 신뢰하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요건 좀 심하지만 아무튼 이렇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해력을 키워야 된다. 리걸마인드를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게 우리 교육체계가 바뀌지 않고 지금 언론 방송이 이걸 따라와 주지 못하고 하니까 사실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이 닿을 수 있는 국민이라도 이걸 익히도록 하려고. 자, 봅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국민에게 필요한 권리가 있구나. 그걸 강화했어. 우리의 권리가 커졌구나. 그런데 그 권리가 뭐냐? 적극적 권리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센 권리를 우리한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빵점입니다. 적극적 권리라고 하는 게 뭔가 한번
고민하면서 내용을 봅시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내가 안 해도 그 결과만 얻으면 되는 것인가? 여기에도 이렇게 말장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거, 내가 권리를 행사하면 하는 만큼 효과가 나면 되는데 뭐가 실질적인 행사냐? 이걸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게 딱 규정을 해놨었다. 동의 안 해주면 개인정보를 갖다 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그 본인에게 뭐가 좋습니까? 갖다 쓰는 기업은 좋겠지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말을 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정보 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서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이렇게 들어도 좋은 소리 같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줄거가면서 번역을 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소린가? 또한 개인정보위원회가 기업,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평가한 후에 개선하도록 해서 국민이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러분의 개인정보인데 개인정보위원회가 알아서 이거는 이만큼 개방할까? 이만큼 갖다가 쓰게 할까? 하는 거를 여러분이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이 일일이 귀찮게 동의 안 해도 기업에서 이거 그냥 가져가서 수집해서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이게 디지털 시대에 맞는 거다. 이게 실질적인 행사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요건이 현재는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됐는데 이제는 이거를 위원회가 알아서 그 기준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 그 행사라든지 적극적 권리라든지 이게 혹시 그래도 답이 안 나올지 몰라서 풀이를 하자면 적극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이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좋아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이 좋아요라고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권리 행사를 한 거로 만들어 주겠다. 내 개인정보를 갖다 쓰세요라고 안 해도 가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힘들게 말할 필요 없다는 게 적극적 권리입니다. 법에서는 적극적인 것은 예스고 소극적인 것은 노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권리의 행사하고 다르다. 권리 행사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남이 갖다 쓰더라. 내가 허락 안 했는데 갖다 쓰더라. 이게 실질적으로는 행사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브리핑을 한다든지 행정문서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국민이 어리석은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자, AI가 자동으로 뭔가 결정을 한답니다. 그게 채용 면접이라든지 복지 수급자를 정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그러면 AI를 이용한 자동화 결정이 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용 면접이라든지 복지 수급자 선정을 AI가 자동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을 거다 혹은 불안하다 하는 것들이 막 구름처럼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제 기준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서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이거 무식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를 바꿨습니까?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걸 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춥니까?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저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던데 하고 여기 맞춥니까? 법이라는 것은 국내적입니다. 주권은 주권의 주된 그 행사 영역은 자기 나라입니다. 물론 대외적 최고권이기는 하지만 내가 주권이 있으니까 미국 땅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국내법은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국내법이 해외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게 외교 영역입니다. 애초에 맞춰버린다고 한다면 외교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국내법이 외국 눈치를 봅니까? 외국 평균에 맞춰야 합니까? 이게 무지해서 공무수행 능력이 아예 없어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이 들으면 또 막 심장이 쿵닥쿵닥 할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로 보내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계약, 인증, 적정성 결정, 이게 뭐 이 정도는 그냥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자기네가 정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했다. 이거 쉽게 보낼 수 있게, 쉽게 우리 정보를 팔 수 있게 그렇게 했다. 한마디로 국민 개인정보 팔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개인정보 침해를 이렇게 여러분의 정보를 중국에 만약에 팔았다. 이런 이 법을 기초로 그랬을 때 이제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책임을 물을 때 기업을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문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업도 형벌을 가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담당자 개인의 형벌을 하지 말고 경제벌로 바꿨다. 그저 돈 좀 주고 끝내는 거로 바꿨다. 이게 무슨 기업보다는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그 담당자 개인한테 책임을 물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개선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한 거지. 개인정보 침해 처벌을 그냥 돈푼이나 주고 치우겠다고 한 게 이번 개정법이고, 이거 문재인이 원했던 거 윤석열이 이루어주고 앞으로 윤석열이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아주 이번에 뜻있는 성과를 거뒀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인간은 발 딛고 있는 곳에 물들기 마련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은 언제든지 자기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이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니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하는데 뭐가 안전합니까? 개인정보 가져가는데 그게 수류탄입니까? 터집니까? 안전이 뭐냐? 처벌받지 않고, 심지어 거기 직원도 형사처벌 받지 않고 그냥 벌금만 좀 내면 되게,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자, 선순환 구조 하니까 여기 또 문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늘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것도 문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적극적 권리가 강화된다. 자, 디지털 시대에는 국민은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되는 걸로, 앞에서 그 조정안이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수락하는 걸로, 그 정부가 정한 거, 기관에서 정한 거에 오케이 하는 걸로, 전부 오케이 아닙니까? 내 개인정보 쓰라고 말 안 했어도 뭐 쓰라고 한 걸로, 이게 적극적 권리, 예스 하는 권리가 강화된다. 예스 말조차 안 해도 된다. 그냥 예스 한 걸로 봐둘게. 기업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써. 뭐 좀 거칠게 말하면 딱 이겁니다. 그 위원장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의 항목에 예스 체크한 경험이 있을 거다. 그동안 이런 온라인 서비스 경우에 여러분 각자의 동의만 적법한 처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 거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동의 말고 다른 처리 요건으로 이제 물어보지도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여러분은 그냥 동의 안 하고도 그냥 여러분 거를 갖다 쓰게. 그러니까 국민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이거 체크 안 하고도 여러분은 선택한 것처럼 적극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의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된다. 앞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체크를 했다고 그러는데 국민을 아주 까막눈 취급을 하고 있다. 국민은 그냥 짓밟아도 된다. 정 시끄러우면은 그냥 돈푼이나 물려주면 되고. 보이는 게 이겁니다.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국민 한 명 한 명 앞에 답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로 국민께서 뭐라고 답을 할지 듣고 나서 움직이겠다는 자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 머저리들아, 이 까막눈들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거 윤석열 거 아니다. 문재인 거다. 문재인 지금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겠네. 쉽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혁신 2.0 시대, 그걸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민주주의 2.0 뭐 이런 거. 역시 가깝게는 문재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냥 민주당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겁니다. 어떻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서 2023년 9월 15일부터 이것이 효력 발생을 합니다. 국민은 앞에서 봤듯이 이걸 내 정보를 써도 좋은지 안 좋은지 답변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게 국민이 존재감이 오히려 흐릿해지는 것이고 국민 개인이 힘이 빠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피지배 계급으로 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떠나는 그런 희미해지는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공부해야 한다. 문해력, 리걸마인드. 여러분이 소중한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 리걸마인드 방송을,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매일 듣게 해라. 처음엔 좀 어렵겠지만 혹은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어차피 세상에 나가면 쓰레기도 있고 봐서는 안 될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지적 능력이 커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자기가 좋고 싫은 정치색은 그때 가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보고 듣게 해라. 학습시켜라. 여러분 스스로도 학습하라. 이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